오늘의 줌 미팅 사원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원 외치는 법 모두 아시죠? 경영한 다에서 손을 올렸다 내리고 겸손히 섬긴 다에서 올렸다 내리고 아자아자아자 3번 같이 외치시면 됩니다. 자, 음소거 지금 한 번만 풀어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사원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늘 소중히 여기며 기도한다. 함께 서며 겸손히 섬긴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각 집마다 인터넷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시간차가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특강 시간입니다. 제가 사업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의 로얄 승급식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우리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웃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승급식 할 때 정나리 당시 스타께서 너무나도 그 회원 번호를 명확하게 소리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비슷해요. 우리 조미영 총장님 특강 우리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되게 긴장하고 들어왔어요. 네, 우리 다 이름도 영어고 막 통역하는 줄 알고 제가 오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잠깐 인사말 정도 하고 통역하는 줄 알았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우리 애터미 정말 1세대, 2세대, 3세대 애터미의 사업이 정말 이렇게 엄청 변천사가 커진 것 같고요. 저는 1세대, 2세대 어디 중간쯤? 그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원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제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로얄 마스터 조미영 인사드립니다. 네. 네, 어떤 강의를 해드려야 될까? 사실 뭐 멋진 강의들 정말 많이 있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냥 제 역사였잖아요. 제 히스토리, 제 역사에 대한 얘기로 이 애터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성장했는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저는 올해 크라운 마스터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아주 생동감 있게 행복하게 일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강원도라는 곳에 살고요. 네, 되게 시골이잖아요. 그곳에서 제가 했던 일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월급쟁이로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보험을 한 6년 정도. 제가 보험을 잘할 것 같아서 했던 건 아니었고요.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아무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 곰이 재주를 부리잖아요. 근데 수입은 누가 벌어가셨냐면 법무사님이 다 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불합리한데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직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오너는 여행 다니고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하고 싶은데 그럼 법무사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쉽게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의 재능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현실을 봤을 때 저 현실을 직시한 거죠. 현실을 봤을 때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현실 파악은 됐어요. 그럼 저렇게 삶을 살려면 내가 재주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또 그 명예와 어떤 삶의 나의 내 거를 갖고 싶은 생각을 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치만 답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10년을 그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었고 다른 일이 없을까를 찾고 있었고 어쨌든 아이들을 둘을 탄생시키고 나니까 책임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밥 먹는 거 부모가 물려준 가난을
내 자녀들한테도 물려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신랑은 교직에 있고 지금은 장학사로 있는데 신랑이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신랑이 바뀔 게 없잖아요.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뭘 하냐고요. 그쵸? 할 줄 아는 것 같고 30살 초반에. 그래서 저는 단 하나 가진 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 이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뭔가 도구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현실 직시를 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 가운데 이제 보험이라는 직업을 찾게 됐고 그 일에서 제가 이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와 정말 제가 사무실에서 민법 상법만 다루다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서비스 이 영어 전혀 할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엄청 수다장애가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집 사무실.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남의 인생은 제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업이라는 걸 해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예전에는 아무 무관심하게 타던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언니? 저 8층에 사는데 물어봤냐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엄청 수다쟁이가 되고 질문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는 파란색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디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많아지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떠들고 빠르게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빠르게 인맥을 구축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수입을 조금씩 이제 벌어갔어요. 무적도 치고 한 푼도 못 벌었던 타임도 있었고 벌고 또 1,000만 원도 벌어봤던 타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안정구도에 올랐을 때 내가 한 7, 800 이렇게 벌었을 때 이것도 답이 없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이건 다음 달에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매달 한 1,000만 원씩 들어왔어. 예, 제가 1,000만 원 딱 2번 벌어봤거든요. 6년 동안에. 예, 근데 1,000만 원을 딱 벌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기쁠까요? 기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음 달에는 제가 이미 먹어보고 입어보고 누려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저를 더 두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계속 널뛰듯이 하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다. 난 너무 소중하고 너무 특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찾아요. 계속. 뭘 해야 되나? 제 친구가 옷가게를 했어요.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사업을 하면서 몇 천을 벌었는데 30대 이제 중반에 큰 아파트를 샀어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새 아파트를. 근데 제가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부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눈물을 흘리나 봤더니 자기는 그 좋은 집을 사놓고 그 집에 자기가 있는 시간이 별로 없대요. 남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남들 명절이나 쉬는 날 자기는 더 바쁘고 자기는 일하는 기계고 창이 없는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버는 기계래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대부분의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삶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고 소중한 내 가정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기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그냥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는 제 보험 고객으로부터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도 별로 저는 좋지 않았고 나빴고 근데 그 고객이 저한테 제품을 하나 두 개 써주니까 그 계약을 하나씩 애기 보험도 들어주고 뭐 연금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만나게 됐고 나중에 봤더니 동갑내기고 이분의 직업은 학교 사사 선생님인데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되게 대화가 잘 됐고 그 친구는 대학 때 마케팅을 공부했는데 이 마케팅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뭐가 없다는데 그게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게 왜? 난 이게 처음이니까 어떤
뭔가 기준점이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뭐 멜라루카 얘기하면서 그거는 매달 오토십이 뭐 얼마를 써야 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와닿았어요. 저는 그냥 그분이 저에게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제가 보험을 할 때 밥을 사주는 사람보다 제 보험을 하나 들어주시는 분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보험을 들어주셨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에 이제 제품을 하나, 두 개, 써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썼는데요. 너무 싸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제가 제품을 쓸 때마다 감동하시고 제가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고마워하는 제가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지마켓, 옥션, 쿠팡 어떤 곳에 가서도 제가 제품을 구매했다고 감사해하거나 저에게 어떤 소득을 주거나 뭔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저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 삶에 대한 이상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점점점 더 많이 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좋은 생각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이걸 사업으로 한다? 단 일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하게 제가 어떤 뉴스라던가 제가 당장 피해본 건 없는데 어떤 주변들 인식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싸다라는 인식, 뭐 피해봤다는 인식, 그리고 뭐 빚을 졌다는 인식, 그리고 뭐가 있었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물건을 쓰고 이렇게 알리면서 이게 서서히 풀어져 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물건을 사재기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좋다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게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통법을 하나 해요. 이게 2013년도부터 3월부터인가요? 제가 한 이제 7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4월 달에 또 7만 원이 들어와. 그리고 5월 달에 또 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돈이 된다 해도 믿지도 않고 웃기고 있네. 나 돈 더 많이 버는데. 이게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처음 받았을 때 감동이 왜냐면 너무 싸고 좋았고 그 고객이 너무 감사했었는데 돈까지 주니까 이건 땡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더 알렸던 거고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그냥 주변에 그냥 제가 다닐 때 그냥 조금씩 그냥 던진 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뭐 연금성 시스템 소득을 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 고마워서 써주고 있었는데 돈이 몇 달이 계속 들어오니까 매달.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괜찮네. 이거 이렇게 계속 난 좋아서 제품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 화장품도 쓰고 있었고 해모임도 먹고 있었고 유산균도 먹고 있었고 뭐 감자라면부터 고등어부터 정말 제품을 굉장히 하나씩 바꿔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돈이 계속 들어오겠네. 재밌다. 근데 보험이 너무너무 지겨워질 때였어요.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험을 딱 그만뒀을 때 신랑한테 나 친구들하고 밥 먹어야 돼. 나 친구들하고 커피 마셔야 돼. 돈 좀 줘. 용돈 좀 줘. 이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일전부터 1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신랑하고 뭐 돈 달라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야 이게 한 100만 원만 나오면 어떨까? 당장 나온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한 10년쯤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때가 3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이제 때였거든요. 그럼 그 한 40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보험을 하면서 애터미에서 100만 원이 만들어지면 딱 그만둬도 그 돈 나오잖아요. 보험은 계속 나오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적인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 마음을 갖고 통밥을 딱 들렸어요. 내가 보험을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애터미 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서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잘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어떨까? 왜 나한테는 시간의 제약이 너무나 컸거든요. 보험하느라고.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리니까 제가 강릉에 살았고 그때 당시에는 삼척에 1시간 거리에 저희 큰언니가 미용실이 있었어요. 언니는 나랑 13살 차이고 그때 이제 갓 50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 막 이렇게 50대가 돼가고 있는데 30대 내 법무사, 변호사, 법원, 거래처 여직원들은 조금씩 얘기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반응이 가격 면에서 품질 면에서 내가 입증해주면 되는 거고 뭐 필요한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그만이고 필요한 나 같은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건데 50대들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 공감대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우리 언니가 미용실에서 30년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단골 고객들이 있고
보통 미용실은 골수 분자들이 오거든. 미용실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뭔가 서로가 영혼이 통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 미용실에 혹시 물건을 놔뒀을 때 그분들이 잘 써주는지 어떤지 좀 방법 봐야지 제가 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언니한테 가서 언니 애터미를 딱 얘기했더니 우리 언니가 다리 멍댕이를 부러뜨는데 철없는 그러니까 13살 어린 막내 동생이 이런 네트워크를 해서 뭔가 잘못될까 봐 다리 멍댕이를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쫄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 문제될 거 없는데 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죠. 억울해서. 그리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됐어요. 아니 본인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밀고 땡기는 화장품 썼지만 아니 뭐 기미가 없어졌어. 주름이 없어졌어. 더 많이 생겼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애터미 제품은 10만 원도 안 하는데 가격 면에서 이득이고 한국 콜마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 제품 좋다라는 건 이해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건 논리적인 거지만 감성을 터치해야겠다. 우리 언니의 감성. 언니는 돈 많이 벌어서 택지에 건물 세워갖고 미용실에다 세받고 형부도 쌍용 다니고 뭐 노후 준비 다 됐고 아들 하나밖에 없고 막내 동생은 노후 준비며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답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다면 언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난 그냥 공짜로 도와주는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이 일이 돈도 들어오고 재밌고 또 싸고 주변에 누군가한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성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50대에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걸 타진해 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달라 했어. 1000만 원을 달라 했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잖아. 틀린 말 없잖아. 그래서 우리 언니가 오케이. 그래 좋아. 미용실에 좀 놔둬봐. 했던 게 거기서 물건이 엄청 나가기 시작했어. 전 보험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막 뜨니까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이게 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를 안 했어요. 제가 보험할 때 앙케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의 정보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회원가입 해달라 했을 때 선입견은 있었지만 내가 받은지라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앙케이트 회원가입을 해줬던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저 안 했을 사람이거든요. 제가 되게 까칠하게 굴었대요. 지금의 위에 스폰서님 뭐라면 조미영 너가 애터미 할 줄 몰라서 전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되게 까칠하게 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줬었고 그게 신의 한 수가 됐고 그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물건을 조금씩 썼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도 쓰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들은 비전을 보고 사업을 띄웠던 사람들이니까 한쪽에 회원이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한테 올 때마다 계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 한 게 없어요. 그냥 회원가입해주고 물건은 몇 가지 썼는데 계속 올 때마다 무슨 암흑에 회원이 계속 늘어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일단 호기심이 자극이 됐고요. 너무 재밌게 받아들여졌고 게임 같은. 그리고 자기네들 뭐 돈 받는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돈은 사실 안 하다고 재밌게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그때 제가 일이 그만두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책을 필요로 했고 그러면 이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야 내가 이렇게 좋아서 하나 두 개 쓰고 먹고 있고 떨어지면 또 쓰고 먹고 있고 떨어지면 또 쓸 거면 나 같은 소비자 전 물건도 잘 팔 자신도 없었고요. 뭐 보험을 하니까 아주 많은 인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인 고객들은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걸 갖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있다는 졸지라들의 법칙을 보험할 때 익히 알았잖아요. 또 그때 한 언니를 잘 터치해서 그 언니가 자기 가족들, 친구들 그 건설회사에 졌는데 건설회사 직원들까지 소개를 다 해줘서 계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보험하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능성을 갖고 우리 언니 일단 파이가 큰 뭔가 하나를 탁 터치했을 때 왜 우리 뭐 물에다가 뭐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1타, 2타, 3타 막 가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큰 데다가 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것을 택한 게 우리 큰언니였는데 탁 터진 거죠. 왜 물건이 잘 나갔고 우리 언니의 호기심도 왜 우리 언니 한쪽에 또 저도 개우부도가 늘어나니까 호기심을 자극하게 됐고 우리 언니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라 돈이 들어오니까 미치더라고요. 막 미용실에
막 물건을 막 해놓으면서 하여튼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게 제가 사업의 비전을 조금 보게 됐는데 그래도 다단계에 대한 어떤 인식,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회사에 대한 세미나를 가보게 됐고 회장님의 마인드를 보면서 우와 제가 너무 멋있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열정과 새벽 1시까지 첫 강의가 제가 1박 2일 세미나를 속리산 갔을 때 첫 강의가 새벽 1시까지였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웃기고 있네 뭐라고 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심 어린 회장님의 강의가 너무 와닿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3자가 돼서 저를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볼 뿐만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니? 여기 어디 이상한 공간에 와 있는 거 아니? 저한테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봐요. 근데 다들 그 강의에 되게 열정적으로 쏙 빠져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순간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순간 내가 어디에 와 있지? 그러면서 그 강의에 빠졌는데 진심 어린 그 진심과 진실성과 그런 열정들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회장님이 그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얘기. 저는 그냥 돈만 많이 벌 수 있어. 막 이런 강의였다면 시작 안 하다 왔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러고 왔을 건데 그 강의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때 죽기까지 우리가 어떤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얘기까지 너무너무 멋졌어요. 전 그런 강의를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막내딸이라 연세가 많으시고 사랑은 많이 주셨지만 제 인생의 길잡이라던가 조언이라던가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원했던 그런 부분들, 삶에 대한 얘기, 고민했던 부분에 그리고 저도 부자를 갖거나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그곳에 다 녹여져 있다는 그 강의에 저 너무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떤 갖고 있는 잣대를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되니까 이제 전력 투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판매사를 매출이 많이 뜨면서 판매사를 딱 가면서 제가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보험을 딱 접어요. 2013년도에 12월에 딱 접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보험회사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영아 강릉에 애터미가 3년 전에 와서 다 휩쓸고 갔대. 한물 갔다는 거죠. 그리고 야 그거 돈 안 되고 이미 망한 사람도 있대. 헉, 제가 덜컥 두려워졌어요. 난 이걸 딱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망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왜 망했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망했냐고 물어봤더니 물건을 잔뜩 내려갔고 그걸 하나하나씩 배달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다고 얘기. 오케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보험회사 언니들한테 언니 저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에너지를 다 떠보면서 한 번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런 자긍심도 느끼고 싶고 그런 뭔가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어쨌든 신랑은 밥은 먹여주잖아요. 엄청 반대했지만 밥은 먹여주니까 나는 준비된 인생을 살고 싶다. 저는 보험하면서 신랑이 빠르게 어떤 분들은 없어지는 경우, 실직하는 경우,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자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신랑이 건재할 때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면 내가 뭔가 하게 되면 그쵸? 아니면 혹시 부재하게 됐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사회를 아는 부분도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안 할 이유를 계속 없애나가고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도 사실은 두려웠던 게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7, 800 이상을 벌고 있었고 보험 애터미로 가려면 뭐 판매사는 한번 갔다지만 그게 안정적인 멤버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지? 그 결단에 있어서 보험을 딱 접기까지 양손에 두 떡을 들고 제가 얼마나 저울질했는지 몰라. 그런데 저울질을 했는데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보험은 앞으로 나가는 게 이미 너무 지쳐버렸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애터미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건 크지 않아. 근데 그때 당시 월 5천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파이가 다르더라고, 파이가.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들 제가 잃어버릴 게 뭐지? 이 잃어버릴 게 뭔지만 그거에 대한 내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나가는 건 문제가 없겠다. 잃어버릴 게 뭘까 봤더니 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시간 난 1년을 일단 해보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1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뭘까? 시간인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네트워크라는 건가 이런 다단계 뭐 이런 뭐 플랫폼의 사업들이 온다는데 내가 선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별은 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경험해 봤을 때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점에 대한 거 정말 이게 그게 있으면 앞으로 살 날이 60, 100세만 해도 60이 넘으면 와 60년 동안 이런 경험치를 갖고 내가 그 기준점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건 얻는 게 훨씬 더 많지 잃는 게 별로 없겠다. 그리고 보통 1년 전에 뭐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게 살아온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1년을 내 경험치를 쌓는 데다가 활용해보자.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 60년을 살아가는 데에 굉장한 나한테 엄청난 경험치로 다가오겠다. 와 잃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결단이 딱 생기고 난부터는요. 전력 투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만나는데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근데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건 나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 왜가 필요하잖아요. 왜가 뭐였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난 너무 소중하고 넌 너무 특별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겠다라는 거고 신랑이 엄청 반대했기 때문에 신랑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어요. 우리 신랑을 이제 얘기하면 없겠다. 신랑이 너가 뭘 해? 너가 뭘 할 줄 알아? 이것을 난 해내는 걸 보여주겠다. 그 각오로. 그래서 신랑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내년에 1년 후에 벤츠를 사주겠다. 아니 200도 안 벌고 지금 제대로 오토도 안 됐는데 좋은 차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애텀에서 성공해 버릴 것 같은데 신랑이 반대만 하고 저를 안 도와주면 저 혼자 너무 고생만 하면 속상하잖아. 어머 얼마나 얄미울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받고 싶어서 멋진 저한테 홀딱 반할 만한 꿈과 목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내년에 벤츠를 사주겠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당신 월급은 용돈으로 쓰게 해주겠다. 저 그거 얘기할 때마다 막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잖아요. 10명을 만났어. 그 10번 얘기하잖아요. 그쵸? 누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네, 본인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미 신랑한테 차 사줬어. 벤츠를 이미 사줬고요. 신랑 월급은 이미 용돈으로 쓰게 해준 거야. 아니, 우리 나가는 생활비가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고, 막 유지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데, 신랑 월급을 터치 안 할 정도가 되면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여자인 거예요. 너무 대단한 여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할 때마다 희열이 미치는 거죠. 제가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 주변 언니들,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미영아, 나도 그러고 싶다. 그분들도 그러고 싶대요. 신랑 월급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돈을 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진짜 멋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홀딱 반할 만한 꿈과 목표를 지금은요, 이미 다 이뤘죠. 몇 년째 그러고 있죠. 네, 진짜 애텀이 대단해요. 정말 특별한 능력 없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제가 수입이 점점점 늘어났고 진짜 날아다녔어요. 미친 듯이 날려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한두 개 뿌리는 거하고 10개, 100개, 1000개 뿌리는 거하고 속도전이 다르잖아요. 이 보험의 세계도 사실 내가 확률 게임이거든요. 내가 몇 명을 만나서 몇 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20% 이게 계약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내가 한두 명 만나면 만약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다 쓰러져.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씨앗을 많이 처음에 많이 뿌려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나무가 열매가 그냥 열어지진 않잖아요. 사람은 더더구나.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한 번 알려준다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진도 있게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요.
한국 불면 손오공처럼 내가 한 10명도 나오고 20명 나와서 막 뛰었으면 좋겠다를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서 그냥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똥파리처럼. 똥파리처럼 뛰어다니긴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룹의 회장이고 내 지사장을 만드는 사람, 어떤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해야 돼. 그 사람이 내 파트너로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가 뛰는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진 않지만 내가 조금 더 배운 제품에 대한 지식과 회사에 대한 예언과 이 어떤 일을 하는 스킬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럼 그분을 빨리 찾아서 그분하고 계속 그분이 나를 복제할 수 있게끔 회사 안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의 그룹이 커질 수 있게 계속 같이 뛰는 작업들을 해야지 이게 그룹이 탄탄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첫 번째 회원가입은 우측에 좌측은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저가 사업을 안 했으니까 처음에 막 회원들이 내려가고 있었겠죠. 우측에 큰 언니한테 처음엔 딱 놀래서 다리몽둥이 프로트린다니까 작은 언니를 달고 마트 다니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언니를 달고 뭐 중간에 무수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험회사 언니들이고 뭐 수석 팀장 뭐 능력가들 엄청 많아요. 뭐 한 나래비로 엄청 많이 달았어. 근데요 제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성실해야 돼. 내 지사장, 내 파트너인 사람은 그러면 시간관념이라던가 성실해야 되고 마인드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회원 못 가입해도 돼, 물건 못 팔아도 돼, 관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우리 언니는 성실하고 이런데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큰 언니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안 돼. 처음에. 그래서 언니는 일단 막 팔고 거기에 받쳐주는 역할만 했어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제품 얘기를 많이 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회사 얘기. 그 처음에 있는 언니는 정말 용기가 없는 언니였어요. 마트에서 200도 안 되는 수입을 벌고 있었고 10년을 다니고 있었고 제가 보험을 하면서 우리 언니 라이프 사이클을 딱 그리니까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가난을 본인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그 언니가 저랑 5살 차이거든요. 큰 언니는 13살 차이 나고 그 5살짜리 언니는 제가 왜 직장 나가서 저한테 예쁜 구두 사주고 옷 사주는 그리고 저하고 많은 소통을 나눈 저의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근데 삶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삶이 어찌어찌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는 언니인데. 그리고 조카가 막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 하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대. 얼마나 허전하냐고요. 아니, 그 사이 학원비가 없어? 그러면서 그거 내가 내줄게. 보험할 때. 근데요, 제가 1년을 유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내 현실도 막막하니까, 돈을 계속 주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어려움을, 언니의 힘듦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저 모습을 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요. 제가 좋은 옷을 조금이라도 사 입으려고 하면 너무 가슴이다. 이런 거 입어도 돼? 근데 좀 더 좋은 뭔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야 되거나 뭔가 할 때, 나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언니도 잘 살아야겠네? 그런데, 그래서 보험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애터미는 공유 마케팅이니까 도울 수 있잖아요. 그쵸? 쫙 마인드십으로 딱 관리로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사람도 붙여줄 수도 있고, 물건도 팔아줄 수 있겠는데, 언니가 일단 의지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난 그런 거 못해. 난 남한테 아쉬운 얘기도 못하고, 난 인맥도 없고,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 답 있어? 언니 인생에 답이 있어? 언니 마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 언니 병원비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어. 언니가 어느 순간 아프면 조카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 보험할 때는 못 깨웠어요. 근데 애터미를 반드시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언니는 공짜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도 않을 스타일이고, 그런데 나는 같이 잘 살아야겠고. 왜? 내가 행복하려니까. 내가 행복하려니까 같이 잘 살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매주마다 무슨 얘기를 하러 다녔냐면 자기 암시, 자기 충족적이에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계속 갖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을 깨워요. 결국은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가 본인의 의지를 깨우지 않으면. 그걸 했는데 어느 날 회원가입을 30명을 한 거예요. 마트 직원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언니가 할 수 있을까 했던 언니가 회원을 30명을 하고 제가 너무 막 웃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언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30명을 회원가입했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본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강의를 들었다 이거죠. 농사꾼이 있는데 만마지의 땅이 있는데 누군가는 호미를 들었고 누군가는 트랙터를 들었는데 트랙터는 한 2시간 윙하면 밭 다 매. 근데 호미 든 사람은요. 매고 맨날 며칠을 맸는데도 다 못 맸을 뿐더러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 다 매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떤 도구를 든 거에 따라서 우리 노동력의 시간은 똑같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힘이라는 건 똑같은데 어떤 도구를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야. 자기는 마트에서 맨날 하는 일이 우유장 나르는 일인데, 예. 근데 애터미는 멤버십을 갖추고 그들이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쓰게 하면 1명, 2명 늘고 회원의 증가수, 제품의 증가수에 따라서 매출이 는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다. 그러면서 회원에 30명을 당. 제가 엄청 칭찬해주고요. 그리고 그 언니는 어쨌든 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니에게 뭘 요청했냐면 이제 팀장을 가야 됐어, 제가. 좌측은 어떻게 했냐면요. 스폰서님들이 회원을 달아줬는데 제가 뭔가 도전을 하려고 보니까 판매사까지는 매출로 되는데 와, 저 200 벌려고 이 일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시스템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려고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와, 200 벌려고 하니까 날라다녀도 왜 제가 달아놓고 그 사람들 다 케어하고 판매하고 알리러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서 매니저가 있으면 매니저들이 팀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점장이면 팀원을 관리한 매니저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실하고 마인드가 진실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선택해야지 찾았어요. 그래서 팀장을 가려면 마인드 된 사람을 딱 찍고 그래서 제 좌측에는 스폰서님들이 달아준 분들과 긴밀하게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파트너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말은 안 하셨는데 느껴요. 막 온몸으로.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야, 저게 늦게 나왔는데 스폰서라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뭔가 시기 질투 아니면 미움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넘어섰어요. 그냥 저는 계속 활동을 해요. 그들은 제가 한 리더님은 커피를 이렇게 드리는데 친해지려고 뱉대. 그딴 거 필요 없대. 저는 계속 드려요. 계속.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을 다시 달아서 이분을 깨워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그런 작업도 해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마케팅을 이해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깨운다면 훨씬 더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친해지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미팅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리더들을 찍어서 무슨 요일 몇 시 해서 거기에서 미팅을 진행을 계속해요. 그래서 미팅이라 봐야 제가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그냥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맨날 정해놓은 시간 타임에 가서 같이 계속 시간들을 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마음을 읽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터미는 제가 보니까 신뢰 사업이고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끝나버려요. 저희 언니들이 둘이 달렸고 맨 밑에 파트너 한 분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셨고 수입도 1000만 원씩 벌던 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단톡법이 걸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3개월 동안 하나도 못 팔아. 근데 제가 저 언니가 보험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다단계인 애터미를 하려고 하지? 궁금했나 봐요. 그러더니 언니 어차피 저는 지금 가게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언니 따라다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따라다니자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요. 온 개척하러 다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언니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남편이 10억의 빚을 졌고 의류 사업을 중국에다가 브랜드를 넣으려고 했다가 제조 공장까지 차리고 왜 이렇게 미싱사들까지 몇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도가 나도 30대 초반에 너무 크게 난 거예요. 이 친구가 KT에 다녔고 그 친구가 핸드폰 가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빚에 이자에 갚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 친구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밝고 그냥 돈도 벌고 그냥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삶을 들어보다 보니까 막 울었어요. 야밤도주에서 강릉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 꼭 성공해야겠구나. 네, 언니. 저는 한 3천만 원은 벌어야지 살 수 있어요. 지금의 삶으로는 60, 70이 돼도 희망이 없고 빚만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삶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하러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팀장 갈 때 얘기가 지금 두서없이 막 하고 있지만 잘 알아들으실 거로 생각해서 제가 언니들을 이제 언니들은 작은 언니가 맨 위에 있으니까 한쪽이 막 받쳐주잖아요. 어쨌든 멤버십이 막 내려가니까 언니가 한 3개월이면 판매사 가겠더라고. 그래서 막 깨웠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용기도 없죠. 이런 일 해보지도 않았죠. 제가 뭘 요청했냐면 일을 그만두라고 요청했거든요. 왜냐면 난 모래성에다 집을 지을 수 없다. 언니가 회사에 대해도 모르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모르고 이 회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비전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엄한 사람을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언니는 반드시 어떻게? 세미나에 가야 되니까 마트를 그만두라고. 우리 언니는 그게 생계가 달렸는데.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택하면서 방법을 우리 언니를 깨우는 작업들을 했고 우리 언니를 깨우는 가운데 맨 밑에 파트너가 지금 나왔잖아요. 핸드폰 가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언니 위에 한쪽 받아주고 그 밑에 파트너가 있고 우측을 회원 달고 포인트를 넣어도 되지만 언니는 이미 의지나 마인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 파트너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애텀이 다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다면 저라면 제가 그 밑에 핸드폰 가게 친구인데 내 스폰서가 나를 그렇게 했다. 저는 그러면 이건 절대 사업 안 하죠. 이건 배신감과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 생각하면은 그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언니를 잡은 것이 아니고 맨 밑에 파트너를 잡고 그 친구와 뛰기 시작해요. 근데 언니를 뛰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 밑에 파트너랑 뛰기 시작하니까 우리 언니들은 알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랑 그 첫째 언니랑 알아서 나왔어요. 왜? 미친 듯이 포인트가 뛰기 시작하니까 물론 가끔씩 제가 가서 이제 터치는 하고 있었죠, 언니들을. 근데 어쨌든 그 밑에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언니들이 나오게 됐고 좌측은 계속 제가 미팅을 돌리면서 그룹으로 계속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그룹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찾다 보니까 마인드된 파트너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멀리에서. 그래서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한국 내인데 왜냐면 저는 일이 쉽고 재밌고 간편해야지 오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차로 가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졌고 근데 다행히 비행기가 되는 공간이어가지고 돈도 많지 않을 때 비행기로 가기 시작해. 왜? 일이 즐거워야지 계속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시작해서 팀장일 때 갓 팀장 돼서 그런 파트너가 나왔고 이제 그 파트너가 시작할 때 그 친구를 돕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위에 파트너들은 한쪽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그룹 미팅을 하고 그들이 이 맨 밑에 파트너들을 순환해서 후원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그 리더들이 같이 선순환해서 대실적과 소실적을 같이 뛸 수 있게 이게 안 되면은요 맨날 지지고 뽑고 맨날 지지고 뽑고 그리고 이 대실적을 뛸 때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저희 작은 언니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저 아래 동네 이제 파트너한테 후원을 가니까 거기는 그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야. 근데 우리 언니는 제가 지척에 있잖아요. 아무 때나 써도 돼. 감흥이 없어 거기 있는 파트너들도. 그 우리 언니가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자기도 감흥이 없고 파트너들도 크게 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근데 저 아래 동네에 그분하고 우리 언니하고는 완전 형제 나이죠. 형제 나이에서는 스폰서님 오셨냐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또 어땠을까요? 글로 가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에너지를 슉을 받아가지고 여기 소실적에 와서 또 막 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업을 정말 어리석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실적만 하면 에너지를 계속 깎아먹어요. 왜? 그들은 애터미 마케팅의 구조를 아니까 야, 내가 돈 돼야지 되지. 물론 말은 안 해. 그들이 말은 안 하는데 뉘앙스가. 근데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우리 우리 도련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거든요. 야, 명절에 가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컸지만
애 하나를 두고 둘이서요 같이 질질질 짜면서 애 하나를 케어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우리 신랑이랑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리도 저렇게 키웠어? 애 하나를 쩔쩔매. 근데 제 친구가 애가 넷이거든요. 그 하나인 애는 뭐가 흘릴까 뭐 주워 먹을까 난리잖아요. 근데 내 눈 친구는요. 애들이 뭐 싸우는지 주워 먹는지 옷에 뭐가 묻은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정화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애터미를 하면서 되게 부부관계, 애터미를 하면서 자녀 양육 이런 거에 대한 거랑 굉장히 접목을 많이 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거든요. 어떨까?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면 어때요? 애주중지 애주중지. 그러니까 버릇 없어지잖아요. 자녀가 넷이면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한테 예쁨을 받기 위해서 표현이 이렇지만 뭐 좋은 표현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마 그런 예로 갖고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잘 이렇게 보거든요.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선의의 경쟁. 마라톤 같은 경우도요. 혼자 뛰면 절대 신기록 안 나오거든요. 신기록 안 나요.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줘야지만 내 최대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최대의 기록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자가 없으면 분발할 수 있고 내 에너지 파일을 크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정말 중요한 게 마인드다. 제 초창기에 이제 자측이 조금 몇 명 돼 있고 좀 돼 있고 제가 이제 후발주자로 나와서 세미나를 가려고 할 때 강릉에 눈이 진짜 100년에 한 번 올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작점이고 우리 신랑은 엄청 반대하고 있으니까 눈이 오니 사고가 나니까 가지 마라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속은 지켜. 근데 저도 이미 설득 당하고 있었어요. 신랑에게. 그래 눈이 이렇게 오는데 뭐 차가 가겠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스폰서님이 전화 와요. 이 포인트도 너무 중요해요. 스폰서님 뭐냐면 미영 씨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묻지 않고요. 저를 믿어주셨어. 오고 있죠 하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니까 어때요? 네 집에서 아직 누워있는데 네 하고 가고 있는 그리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저를 겨우겨우 끌고 저 시청을 갔거든요.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좌측에 저보다도 먼저 조금씩 사업을 진행했던 파트너가 있다 했잖아요. 그 파트너가 7명인가 9명을 모셔온 거야. 버스에. 제가 너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와 너무 그때 머리를 한 대 띵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왜? 나도 겨우 설득해서 지금 이것도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저를 겨우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는 저보다 멤버십도 어쨌든 더 작고 제 하여튼 파트너인데 그분은 7명인가 9명을 모셔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고 똑같은 애터미를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인드에 따라서 완전 다르구나. 이분은요. 그 전날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했었나 봐요. 왜 못 가는데 했더니 눈이 많이 와서 운전을 못 할 것 같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운전이 못 할 것 같은 건 내가 대체해 줄게. 택시로 가자. 그 택시 대절을 해갖고 그분들을 버스를 다 대절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 제가 초기부터 마인드 차이가 완전 다르구나. 그거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는 완전 달라지구나. 누군가는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갖고 더 뛰어넘게 사업을 전개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파트너를 제가 간택하고 지금은 사실 그런 타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섬기고 그분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그분들과 많은 걸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저는 삶이 그냥 일이고 일이 삶이고 그 중간 없이 그냥 내 삶이잖아요. 이 삶의 전체. 그걸 가져오고 가는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에 이렇게 왔고요. 그들이 지금 같이 성장해서 왔고요. 두서없이 제가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사업을 전개할 때 다른 누군가보다 어떤 애터미 경쟁자들이 아니라 우린 유통을 하니까 유통의 경쟁자들과 나는 어떤 경쟁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사업, 어떤 기업과 어떤 그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전 첫 번째 가졌던 게 초기에 스피드. 제품을 빠르게 써보고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게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긍정적인 사람 위주로 아주 빠르게 전개해 나가야겠다. 에 있어서 스피드를 가지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왜 처음에는 이게 제품이 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뭐 이게 뭐 대단히 유명하거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박을 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 고객들이. 그래서 AS를 아주 빨리 그리고 뭐 먹는 거든 선물을 더 주든 빨리 마음을 사는 작업들을 빨리 해요. 이 부정적인 언어는 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로 제품을 빨리 효과를 본 사람은 빨리 그래야지 소개가 나오잖아요. 소개가 제일 빠르고 좋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 빠르게 제품이 들어가고 소개가 나오게 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빨리 그걸 AS를 해주는 작업들. 삼성이나 이런 데를 왜 선택하느냐? AS가 빠르니까 안정적인. 그래서 반품이든 환불이든 물론 우리가 환불 받으려고 반품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품을 다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객이 있다. 물어봤더니 어떠한 것 때문에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 안 해. 그래 언니 내일 갈게요. 그리고는 온 사방에 스폰서들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제품에 대해서 아주 만반의 아주 그냥 지식을 다 챙겨갖고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아주 충분히 다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먹이고 그 다음에 선물도 제공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를 알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나의 우리 회사에 뭐가 있죠? 경영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도 다 있어야 돼. 우리는 다 1인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 신뢰. 파트너들의 마음을 잃으면 전체를 잃는다. 저는 파트너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반에 왜 다 그만할 때. 이 강릉이라는 곳에 워낙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도 없을 때요. 지금이야 다 뭐 1억대, 2억대 막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나왔지만 그땐 고만할 때 파트너도 막 서로 데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저는 뭐에 초점을 뒀냐면 파트너가 막 누가 자기 파트너 데려갔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 끄라 그랬어요.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나는 법무사 사무실 다닐 때 소송하잖아요. 소송하게 되면 뭐 원고든 피고든 에너지 소비 엄청 되고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이기고 승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알면 그냥 빨리 져주거나 빨리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했던 게 뭐였냐면 잊어버려. 내가 더 좋은, 더 훌륭한 파트너 만들어줄게.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누가 뭐 유인을 하던 해도 절대 가지 못하게 관리하는 작업들. 예, 그 사람들이 안 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요. 부정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걸로 갈 수 있게끔 에너지를 즐거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했고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뭐 스폰서 위주로 포인트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한 거 그리고 돈 쓰는 것부터도 저는 다 관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카드값이 많이 나왔대. 애터미 해서. 지금 가만 안 둬두겠다. 뭐 애터미 때문에 그랬다면 가만 안 놔두겠다. 지금 용서할 수 없다. 아니 돈 공짜로 제품 준 거 아니고 돈 다 받아놓고 그거는 뭐 두부가 세금 내고 막 다 딴 데 써놓고는 카드값 나왔다.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런 것부터도 다 관리했던 것 같아. 초반에 이제 몇 명 안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경제관념 같은 것들도 저도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계속 마인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마인드 교육이고 이 애터미에 그래서 했던 거는 이제 제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건 무조건 가져갔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뭘 얼마나 이들을 알릴 수 있겠어요. 근데 회사에 가야지 그 구머나 그리고 제가 아까 파트너가 3천 벌어 했는데 있잖아요. 저 100만 원 벌려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파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 밑에서 제 자녀가 뭘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물에서 큰 곳에서 뛰어놀게 해줘야지 큰 꿈과 큰 걸 가지는데 제가 요만한 그림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시스템에 계속 들어가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저는 초반에 대가 지불을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제 집에서 쓸 살림하는 시간들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모님을 썼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더 빠르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질문해요.
도전을 해야 되거나 유지를 해야 할 때 계속 물었어요. 전 누가 하라 한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전 제가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저기게 저한테 이해가 돼야지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너 이 일 계속 할 거야? 응. 기존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난 길을 떠나야 돼.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난 지금 이 순간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난 떠나야 돼. 그래?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리하게 오래 갈 거야? 그래도 빠른 성장을 가지고 갈 거야? 빠른 성장을 가지고 가는 게 낫죠. 지금의 삶도 지리했었는데 계속 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사실 뭐 투자 안 한다 그러지만 저도 뭐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투자를 했어요. 어떤 투자를 했냐면 샘플 작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 그리고 제가 받는 보험할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요. 매달 재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치킨집도요. 20, 30% 이상의 재투자를 해요. 광고비. 전단지를 뿌리든 요즘 SNS가 많이 강세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확실히 붙이게 되면 홍보를 하게 되면 매출이 항상 오르고 마사지샵도 그런 걸 홍보했을 때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와서 매출이 올랐대요. 뭐 법무사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래요. 사무장님들이 다 영업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가 있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안 하면 어려울 때 더 안 하면 안 할수록 매출에 대한 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돈을 막 쓰게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뭐 파트너들 다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다 제 산하의 어느 인맥고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를 했냐면 밥 먹을 거면 비타민과 커피를 사서 그걸 나누는 작업들. 네, 쓸데없는 돈 쓰는 거 하지 말라 그랬던 거. 모든 게 애터미예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애터미.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계속 만났어요. 전 주말에도 파트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하든 저녁에 번개팅을 하든 계속 만나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 애터미가 남편들한테도 욕을 먹으면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 가정에다 충실하고 밥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시예요? 네, 여러분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어쨌든 저는 계속 파트너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만 각자가 또 파트너들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번 얘기하거든요. 본인들이 생각을 진짜 우리 회사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는 게 결국 사업을 굴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많이 톡방을 하나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감정, 예, 그런 것들을 읽는 거. 톡방에 파트너들 톡 하나 올리고 이런 것만 봐도 파트너의 감정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느끼지 않나요? 다 느껴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다 느끼고요. 전화가 초반에는 오면 이분이 일을 엄청 하고 있구나. 뭐 전화가 없으면 저 일 안 하고 있는 거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게 미팅을 주관하게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그걸 서포트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왜 결국 그들이 리더가 돼야지 복제가 되는 거고 그 복제가 됐을 때 내가 팀장이 돼야 파트너들이 하는 역할을 해야 내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파트너들이 팀장의 역할을 해야 제가 그 다음에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들이 국장의 역할을 해줘야 제가 본부장을 할 수 있고 본부장의 역할을 해야지 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위치에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만들어 갔던 거.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너무 게임 같고 정말 무슨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진행했던 거.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계속 제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E형,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받는데. 예, 그런데 집에 있으면 에너지를 따라. 전 밖에 나가야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눌 때 에너지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찾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조용히 본인의 시간을 좀 가져야지 재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야 되고 뭔가 나눠야 되고 제 꿈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나눠야지 막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이러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계속 나누겠더라. 제가 중노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60이 퇴직이라면 애터미는 중노동 하는 게 아니고 70이고 80이고 90이고 내가 했던 경험치, 노하우, 실패담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나누는
저는 90대에 멋진 할머니를 꿈꾸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예쁘게 화장하고, 예, 뭔가 매일매일 살아가도 생동감을 느끼면서 제가 뭔가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되게 삶의 질이 되게 높게 제가 많은 걸 공유하고 살 거니까, 그런 것에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이 애터미가 정말 천직 같은 일, 예. 그리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는 했었어요. 이 자리까지 올 때. 왜냐면 파트너를 품을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저도 어느 선에는 선을 그어놓고 이런 건 아니야 라는 내 삶의 어떤 잣대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허들을 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넘는 그런 순간들마다 애터미 이 성공자들의 어떤 나누어주는 이야기들, 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주고 느껴주는 저의 그것들이 저한테 다 녹여지는 재료가 됐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용기가 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정말 회장님 같은 그런 리더 꼭 성공시키고 싶겠다. 이분은 저에게 부를 줬을 때 해줄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면 우리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똑같은 돈의 가치를 갖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 크겠다. 그 초창기에 제가 거기에 필을 받은 거예요. 와, 이런 분은 도와줘야지. 내가 무슨 힘은 없지만 이분은 정말 도울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선택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우리 신랑이 교직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훌륭했죠. 우리 30대 때. 와, 제일 멋졌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많이 보던 늙은 할아버님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아, 퇴직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멋지고요. 그냥 상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돈을 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매일매일 깨우는 이유, 내일 더 멋지게 제가 변화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니가 그 용기 없던 둘째 언니, 마트 다니던 언니, 남한테 아쉬운 얘기도 못해. 그 언니가 요번에 본부장 되면서 스피치를 자기가 하겠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운전도 못했었고요. 운전을 배웠고요. 차도 살 돈이 없었었거든요. 애터미를 하면서 차가 몇 번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끼리 스피치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운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대요. 막 전라도 익산을 돌아, 뭐 순천을 돌아, 광주를 돌아, 자기한테 이렇게 운전을 희열을 느낀대요. 스트레스 해소가 다 되는 거죠.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기의 영역이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넘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멋지게. 그리고 가난하고 없으니까 남의 인생은 돌아보지 않다가 저랑 상담하는 얘기가, 영아, 우리 파트너 왜 이렇게 힘드니?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더니 자기가 막 웃어. 어머, 내가 이런 대화의 수준을 가졌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저는 너무 제가 진짜 멋진 여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생각이 바뀌고 다른 주변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변화되는 삶. 네, 제 파트너 아까 그 10억대 빚졌던 친구도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애터미 세미나 데리고 갔더니, 언니, 내가 제일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 내가 제일 가난하거든? 이랬던 친구가 정말 나눔을 많이 해. 네, 기부를 하고. 이 애터미 안에서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된 게 너무 좋고,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음 달이, 지금 1,000만 원을 벌어도 다음 달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외면하고 회피했던, 내가 아끼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매일 주마다 돈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직급수당 나오고, 또 돈이 계속 올라서 나오니까 외면하지 하고 회피하지 않고, 제가 조카에게도 요번에 결혼하거든요. 회장님의 그 강의에 멋졌던 그 조카의 결혼 자금을 제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침없이 줄 수 있는, 왜 또 나오고 또 나올 거니까.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멋지고요. 정말 두서없이 막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신랑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엄청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뭐 몇 년째 신랑 월급 용돈으로 쓰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도 당연히 사줬고요. 집도 사줬고요. 명의를 넘겨준 거예요, 집 명의를. 그리고, 뭐였지? 그 신랑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뭐 계약을 하러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야, 부동산 사장님이 애터미를 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총장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뭘 좀 해보셨나 봐. 총장님이냐고. 근데 우리 신랑이 왜 애터미 안 하시냐고 그분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막 웃으면서 아니 총장님도 가만히 있는데 아니 장학사님이 뭘 이렇게 떠드시냐고. 와,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주변 제 지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같이 일할 타임을 놓쳤다고. 되게 부럽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신랑을 이겨 먹었네요. 좀 더 좀 더 멋져진 것 같아요. 네. 뭐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 없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한테는 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고 아빠는 상담해주는 고문이 됐고 터미를 통해서 정말 제 인생의 역사를 계속 변해했고 앞으로도 더 변해갈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도 애터미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도 저처럼 내일이 기다려주고 점점 멋진 나를 만나는 그런 애터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 만큼 정말 최고의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소리는 나지 않지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저도 들으면서 한 페이지 가득 적었어요. 네, 정말 포인트 잡아서 정말 이것들 하나씩 지키면서 사업에 꼭 적용하고 또 하셨던 말씀들이 저희가 할 때도 많이 중간중간에 맞아 이렇지 맞아 이렇지 할 수 있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강의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소감도 듣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저기 총장님 식사도 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식사 자리도 얼른 보내드려야 되고요. 우리 두 분 국장님 말씀만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두 분 이야기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스카이 국장님 마이크 켜셨네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스카이 김입니다. 우리 저미영 총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느꼈던 게 어떤 마인드로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의 길을 갔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느낌이 저한테 많이 와 닿았습니다. 특히 제일 가난하도 제 역시 저희 삶이 제일 가난했고 내가 빚더미에서 시작했던 애터미가 오늘은 저희 그룹이 이렇게 성장하고 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왔으니 우리 사장님들도 어느 땐가는 우리 저미영 청장님처럼 또 같이 성공의 그 선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는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우리 허드 사장님들은 누구나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빚을 지고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그 빚을 다 갚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봐준 우리 서하나 국장님도 있고 우리 스폰서님이 하나하나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나도 있고 그 번을 따라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하나하나 한 발자국 성장시키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애터미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지 않을까. 우리 오늘 저미영 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가슴 떨리게 정말 나도 저분처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팀의 전체 저희 집 팀의 수장이십니다. 하나 국장님. 너무 여기 들어와 주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듣는 내내 진짜 그 파트너를 엄청 성공시켜야 되겠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진하게 전해졌어요. 위에 있는 가족을 성공시키기보다 언니를보다 맨 끝에서 진짜 열심히 뛰는 그 파트너를 위해서 더 하셨더니
오히려 그게 약이 돼서 또 위에 있는 분들이 다 나오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오신 그런 우리가 다 애터미를 하지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의 팀의 속도와 그런 스피드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또 성공 여부가 좌우지되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쓰는 것도 이제 해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잘 짚고 가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또 어떻게 관리해 주셨는지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정말 이제 다시 또 이제 경계가 호주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제 또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진짜 초집중해서 우리 시드니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다음 주에는 세미나에 다 여기저기 다 가서 차에 듬뿍 가득 채워서 트렁크 천장까지 다 가득 채워서 꼭 세미나에 티켓이 없어도 다 데리고 오셔서 회장님 오시는 그 세미나에 정말 많은 나의 그냥 잠자고 있는 파트너까지 지금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다 연락하셔가지고 꼭 모시고 오고 그 전에 있는 목요일 사경회에 4시부터 시작하는 그 사경회에도 정말 세미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티켓 필요 없습니다. 저녁 안 먹고 오셔도 되고요. 저녁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그 사경회와 세미나 23일, 25일 23일은 4시, 25일은 1시입니다. 꼭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짜 얼마나 부러워요. 남편한테 우리도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또 뭐 사줬죠? 여러 가지 다 정말 조명 로얄 마스터님처럼 지금 크라운을 하고 목표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부럽죠. 우리 여기에 있는 54명 모두 다 리더가 돼서 조만간 저희도 다 크라운을 목표로 이런 스피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딱 필요한 시점에 제가 있어서 제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저희 파트너들과 그 손 놓지 않고 함께 성장하면서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다음에 크라운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정 지휘하시러 다시 한번 꼭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팅 우리 사원 재창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원 재창하고요. 오늘 미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그 사원 뜨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원하고 아름다운 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경영한다. 믿음을 믿음에 서서 겸손히 섬긴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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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드니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꼭 갈 거예요. 예, 오시면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